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네. 오늘은 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단톡방에서 또 얘기가 나오고, 사실 이제 제가 수학에 대한 얘기를 뭐 조언이랍시고 할 그거는 없는 것 같고, 어떤 그 엄마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학을 잘한다는 것과 나중에 아이가 커서 수능 시험을 볼 때 수학에 대한 그 수학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시켰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제 선행이라는 거는 집집마다 아이의 상태마다 전부 다 다르고, 선행을 꼭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유튜버들이, 저를 포함한 이런 분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이와 정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아이에게 참고를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겠구나,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엄마들이 제일 걱정하는 시기가 중1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초등은 초등이라서 그냥 얘가 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시험도 별로 안 보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에 올라가면 일단 엄마들이 학년이 바뀌니까 고민이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다가 중1 때는 시험도 안 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 불안감이 굉장히, 차라리 이제 중2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차라리 내 아이가 이 정도구나, 그거를 이제 딱 깨닫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학교 시험 가지고 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잘하는 아이들이라 그러면 중학교 시험 가지고 뭔가를 막 판단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 아이가 이제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니 못 가니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그냥 그런 기준 정도. 예. 그걸 가지고 내 아이가 뭐 시험을 100점 맞았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거나, 시험을 뭐 한 70점, 80점 맞았다고 해서 수학을 아예 못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시키면 나중에 후회되지 않게 공부를 한 게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겪어 보니까, 일단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할 때와 내신 공부를 할 때가 조금, 달라요, 체감이. 뭐 어떤 선생님들은 뭐 그 본질적인 거는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이들이 느끼는 거는 달라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아이들과 얘기를 많이 했어서 알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현역 학생들이 이제 내신 공부를 해야 된다, 중학교든 뭐 고등학교든. 그러면 내신 준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잘 듣고, 어떤 그런 어떤 문제 하나를 가지고 적용시키는 개념이 한 개, 두 개, 뭐 킬러 문제가 됐을 때 뭐 한 두 개에서 두 개 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학교들이 대부분, 일반고 정도는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아이도 역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게 아이들의 그런 내신 준비라면,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해진 틀에 의해서 풀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더 안 풀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 하나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걸 아이들 표현에 의하면 이쪽에 있는 개념을 이 문제에 적용을 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에서 어떤 조건 하나를 풀려면 저쪽에 있는 그 개념을 갖고 와서 이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머릿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개념들, 그런 그동안 공부했던 그 수많은 개념들 중에 어떤 개념을 얘를 꺼내서 써야 되는지를 빨리 캐치하고 빨리 갖고 와서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 개념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뭐 두 개도 아니고 한 두세 개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풀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학원에서 해결이 되느냐? 저도 학원을 많이 보내봤겠죠, 고등학교 때. 근데 솔직히 학원을 왜 보내냐면 저 마음 편하려고 보냈거든요. 그 안에서 아이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지 뭐 제가 관심을 가지면 아이는 더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한 발짝 좀 떨어지고 싶어서 제가 저랑 막 뭘 하는 시기를 고등학교 때는 없애고, 아이가 혼자 하다가 이제 학원을 가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다니다가 반수하고 재수를
그러니까 삼수를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인제 수학 공부를 매번 하는데 매번 수학 그 과정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결국에 나중에 인제 아이가 중학교 때 책부터 다시 피더라고요. 그 기하 부분을 공부하는데 중학교 때 책부터 다시 펴서 중학교 과정을 다시 들으면서 그 중학교 때 그 도형부터 다시 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도형 분야는 중학교 때부터 해 갖고 다시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렇게 하고 났더니 모의고사나 이런 점수들이 굉장히 잘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인제 현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재수나 삼수하는 아이들은 그럴 시간이 돼요. 예. 수학에 이렇게 올인해서 수학을 파고 또 파고 할 시간이 되는데 이런 현역 고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 따라가고 또 내신 챙기고 수행 챙기고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인제 고등학생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중학생 같은 경우에 그러면 사실 중학교 성적 제가 별로 그렇게 크게 마음에 두지 마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적표도 보지 말라고 했고. 그런데 인제 어머니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 학원을 보내면 학원 진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원 애들이 잘 나가 주면 안심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다인가?' 이런 생각도 하시고 만약에 학원을 안 보내고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라면 내가 요 정도 시키는데 이거 정말로 이게 나중에 정말 도움이 될 공부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걸 모르신다는 얘기죠. 근데 중학교 때는 그런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저라면 제가 이거 다 지나고 나서 다시 어떤 중학생 아이를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제가 '너라면 뭘 하겠니?'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는 인제 기본적인 학교 수업 과정 따라가게 아이가 하고 중학교 때는 저는 그냥 아이에게 시간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 아이가 만약에 쪼금 뭐 학교 수업을 수월히 따라간다 그러면 EBS에 있는 그 A급 같은 뭐 프리미엄 강의 나와 있는 근데 권혜정 선생님이나 이런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추천했던 선생님들 그 강의 하나를 아이한테 주면서 "네가 인제 이런 거는 요 정도는 하니까 쪼끔 더 우리가 공부를 수학을 해서 너가 너의 수준보다 쪼끔 더 어려운 수학을 자꾸 도전을 해서 너의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끌어올려 보자."라고 아이를 좀 설득을 해서 하되 그 과정을 뭐 매일 하루에 한 강씩 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 한 강을 하루에 다 못 들어도 좋다. 20분 분량만 들어도 좋고 10분 분량만 들어도 좋으니까 아이한테 처음에 그런 어떤 그런 자기보다 쪼끔 더 높은 실력의 그런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듣다가 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멈추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책을 찾아보든 뭐 인터넷을 찾아보든 그런 개념들 모르는 게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파고 해서 정말로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넘어갈 시간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이 어떤 문제 하나를 이렇게 뜯어보고 곱씹어보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주려면 여러 학원에 막 이렇게 막 학교 끝나고 또 학원 막 몇 개씩 보내고 이러면 아이한테 뭐 씨알도 안 먹히죠. 예.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할 시간을 주려면 이거는 인제 엄마표를 하시는 분들이 쪼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그러니까 그 한 과정을 하나 끝나는데 뭐 '한 달 안에 책 한 권을 끝내지.' 이런 게 의미가 없더라니까요, 끝나고 나니까. 책 한 권 끝나면 뭐 해. 다 먹고 시험 하나 끝나면 아이들이 배웠던 개념 반을 잊어먹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지금 쪼끔 시간이 뭐 있을 때 그나마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훨씬 더 시간이 많으니까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집에서 뭐 어떤 유튜버가 또는 어떤 선생님이 뭐 "중1 때는 이만큼 선행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그런 거 듣지 마시고 내 아이를 보시고요. 내 아이가 지금 이 정도가 나가는데 이거를 그냥 이 현행을 지금 내 아이가 쪼끔 더 해야 된다 그러면 현행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러니까 저학년일수록 더 시간을 많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공부했던 그런 수학들이
2학년 되면 만약에 1학년 때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하고 풀고 뭐 교과서에 있는 그 뭐 생각해 보세요. 왜 책 맨 뒤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 사고력 문제들도 하나하나 다 풀 시간을 주고 고민을 해 보고 뜯어 보고 예. 교과서 하나만 갖고도 사실은 얘가 혼자서 그거를 깊숙이 공부하는 게 낫지 뭐 어떤 문제집을 뭐 어떤 과정을 몇 권을 풀었네 뭐 이거는 진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냥 다 이렇게 별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예. 그걸 진짜 아이 스스로 얼마나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게 '나 이거 정말 모르는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아 나 이 개념 아직 정확하지 않네.' 이렇게 찾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그렇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심화라면 심화. 예. 그게 훨씬 진짜 의미의 심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진짜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심화를 시켜야 돼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풀고 있는지는 아이랑 얘기하시고 그 아이가 "엄마 나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거 도전해 봐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BS나 이런 데서 심화 강의 하나 좋은 거 찾으셔서 "우리 그러면 이거 한번 천천히 나가 볼까?" 라고 아이와 얘기를 하시고 아니면 "내 아이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도 약간 힘든 것 같다." 그러면 교과서 하나만 가지고 교과서를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고 그리고 이 문제 풀다가 모르겠으면 앞에 다 찾아보고 만약에 앞에를 개념을 찾아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를 강의해 주는 EBS의 기본 강의들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손성민 선생님 강의도 좋고 EBS 중학에 가면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져서 예 개념 설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아이가 한번 네가 이렇게 스스로 혼자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찾아보고 알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수학 공부야라고 엄마가 이렇게 좀 응원을 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뭐 몇십만 원씩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막 숙제에 떠밀려서 막 그냥 막 숙제만 해 가는 그런 공부보다는 결국에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1, 2 지나고 고3 가서 수능 준비를 할 때에는 이 아이가 처음부터 다시 혼자 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는 안 그럴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저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학원에서 막 몇십만 원 투자해서 배우는 것들이 다 도움이 될 줄 알고 다 기억에 남을 줄 알고 했지만 학원만 갔다 오고 자기가 스스로 정말 파는 시간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리 어떤 학원 선생님이 어떤 인강 선생님이 잘 가르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학원 선생님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가 기준을 딱 잡고 있으면 옆집 아이가 어느 학원을 다니든 옆집 아이가 어디까지 선행을 했던 그게 의미가 다 나중에 없더란 얘기예요. 네. 음.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아이가 고등학교 문제는 혼자 풀어내야 되는데 내신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최저를 맞추기 위한 수능 문제는 정말 아이가 그런 혼자서 꾸역꾸역꾸역 쌓은 그 어떤 개념들 하나는 내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풀다가 하나는 이쪽에다 쌓았어. 그리고 내가 이것도 그 문제 풀다 내가 진짜 그 문제 지긋지긋하게 진짜 고민해 갖고 풀었거든. 그거 풀다가 하나는 이쪽에다 쌓았어.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그 문제 풀 때 약간 적용이 됐던 개념인데 하고 얼른 끝낼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 이 부분에서 그때 그 개념이 또 나와야 되는구나. 그 개념으로 이 조건을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게 이렇다는 거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진짜 수학 공부를 한 거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네 그걸 모르실 것 같아요. 아이가 처음부터 왜 다시 공부를 하는 거지 하고 제가 한참 신기하게 생각해서 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꾸역 집어넣지 않으면 나중에 꺼내서 쓸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예. 제 경험이 조금 도움이 되셔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되게
이해를 시켜드릴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수학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제 경험을 전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전달이 됐을까? 지금 조금 의문은 있는데 또 너무 길게 얘기하기가 뭐해서 뭐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뭐 아이들하고 제 생각이든 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들을 댓글로라도 조금 드릴 테니까 뭐 그렇다고 저한테 막 어느 진도까지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묻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네. 그런 거는 아무도 몰라요. 내 아이와 의논하는 나, 그리고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선생님, 이 아이를 알고 있는,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과 같이 의논을 하시는 거지, 그걸 저한테 물어보거나 그럴 다른 유튜버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이라면 시간을 많이 주셔라. 그리고 진짜로 네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너가 나름대로 궁금해서 찾아본 그런 흔적, 그런 거에 더 칭찬을 많이 해주셔라. 어디까지 나갔고 몇 번을 뛰었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더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해하셨을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